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네, 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 조용호 교수입니다.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예, 이게 우리 방송 모토죠? 네. 아, 요즘 정말 큰 호랑이들 많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국가가 어떻게 됐든 뭐 세계가 어떻게 됐든 트럼프가 어떻게 됐든 내 정신만 차리면 돼. 맞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할 고정 출연자 두 분 모셨습니다. 박시영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박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곽훈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곽훈입니다. 곽훈 코치님은 전국으로 돌아다니죠. 그죠? 아이고. 이번 겨울방학 때 충주대학? 청주대학에 네. 강의를 맡고 계시다고. 계절학기인데 요즘 이제 대학생들도 회사 취업하기 전에 학교에서 많이 좀 취업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역량을 기르게 하는데 컨셉이 버추얼 컴퍼니, 그러니까 그 가상의 회사. 버추얼 컴퍼니. 네, 버추얼 컴퍼니에서 가상의 회사다고 치고 아하. 회사에서 일을 잘하려면 일잘러 또는 뭐 고성과자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과 기술과 역량을 갖추는 게 좋으냐 내용으로 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사를 하나 차려서 그 안에서 지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처럼 네. 일종의 멘탈 시뮬레이션, 그렇죠. 뭐 가상적인 그 네. 상상을 통해서 해보는. 네. 재밌겠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정 신청을 하면 네. 자기 소개서, 그러니까 지원서를 써야 돼요. 지원서를 써서 우선 채용 절차부터 밟아서 네, 네. 합격을 해야 되는구나. 네,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읽어보고 이제 질문도 하고 해서 취업이 돼서 이제 입사했다고 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 과정을 이렇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회사 내의 문제 또는 뭐 과제에 대해서 제안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오, 재밌겠다. 진짜 회사 직원처럼 네네. 처음에 해서 그게 통과되면 정식 직원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습 과정이 끝나고 네. 그런 컨셉이죠. 그런 컨셉으로 네. 몇 명이나 들어요? 지금 15명 됐습니다. 야. 그 정도 사이즈면은 해볼 만하더라고요. 네. 딱 적당해.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우리 멘탈 코칭하고 너무 똑같아, 그죠? 네네. 그래서 멘탈 코칭 기법도 애들한테 소개를 이제 중간중간 해주는데 네. 그게 더 좋다고. 그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만트라. 만트라. 했고 딱주화도 했고 강점 찾기도 했고. 재밌다.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네. 좀 부분적으로 네. 저런 방법 좋겠다, 그죠? 그쵸, 이렇게 그쵸. 따다가. 따다가. 네. 우리 미래 이제 20년 후로 가보자. 근데 20년 후에 네 다니는 회사를 네. 이제 그려보자. 네. 거기서 네가 뭐 제안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장님 앞에 발표한 것도 해보자. 네. 할 수 있겠다, 그죠?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쵸, 지방은 아무래도 네, 수도권보다. 네임 레벨 뭐 이런 것들 고민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이 뭘 잘하는지는 또 잘 모르겠고, 취업이 잘 될까 안 될까라는 걱정도 있고. 우리 옛날로 돌아가 보면 참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대학이면 뭐 좀 낫겠습니까? 다 마찬가지. 그렇죠. 막막하고 내가 붙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뭐 그런 교육을 시켜주면 얼마나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 역량 교육도 시켜주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멘탈 역량도 대단히 필요한 거죠. 너무 좋은 일을 하시네. 우리 그 지난번에 이제 이기당 선생님 모시고 두 번째 네.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때 늘 듣는 거지만 그 평작전이요. 평작전. 평작전. 저도 생각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다 보면 주저하게 되고 주저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일단 생각하지 말고 근데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계획이 디테일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하고 바로 그렇네, 실천이 그죠?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책을 읽자 뭐 이렇게 했으면 좀 생각을 해야 될 거야. 그렇죠. 무슨 책을 읽지 뭐 얼마를 읽어야 될지. 근데 이제 책을 100 페이지 읽자. 그러니까 이제 100페이지를 위해서 딱 하나 샀으니까 예. 이걸 언제 읽까 뭐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평 읽자. 그리고 이제 평 읽 읽기 위해서 끝나자마자 스터디 카페로 바로 달려간다. 스터디 카페 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그 습관 책 이런 거 보면 보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거창하게 뭐 정해놓으면 안 하는데 아주 사소한 것만 하자. 예. 지금 할 수 있는 그렇죠. 거. 그거 하나만 하면 이어서 하게 되니까 네. 이게 이든 사장님은 그걸 잘 아시는 거죠. 그래. 아,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정말 나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비춰지니까 아, 그거에 대한 희망이나 이게 더 뚜렷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예. 이거 뭐 책도 있고 뭐 감사일기도 써야 되는데 집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뭐 다른 거 딴 짓을 하게 되니까 스터디 카페는 무조건 가버려, 그죠? 그러면 그 환경이 나를 그렇게 딱 만들고 네. 그다음에 행동을 하니까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안 가는 게 이상해질 것 같아요. 늘. 안 가는 게 이상. 네. 그 학생들 보면 도서관 좋아하는 애들은 항상 도서관을 가더라고요. 집에 아무도 없어도 도서관 가는 친구들은 계속 가는 그게 가면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되죠. 네. 도서관 가면 도서관에 온 사람으로서 행동하게 되고, 그렇죠. 이제 카페에 가면 또 카페에 온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왜 우리 저 성인 남자들 저 예비군 복만 복만 입히면 이상해지거든 행동이 다들. 예비군은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어. 그 옷이나 행동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옷이나 예비군 군복 입혀놓으면 길가에서 오줌 싸. 침 뱉고 막 모자 빼딱하게 쓰고 희한해요. 그 일본에서는 한때 그 건설 노동자들이 짧은 넥타이 메고 근무한 적이 있어요. 건설 노동자들이 노가다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안전 수칙도 안 지키고 그다음 품질도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정장 비슷하게 넥타이 너무 길면 이제 걸리잖아요. 짧게 해가지고 이게 딱 정장을 입으면 질서를 지키게 되고 안전 수칙을 지키게 되고 품질을 소중하게 다뤄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했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너무 좋은데요? 대기업에서도 그 배지 있잖아요. 배지를 달게 하는 이유가 너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너는 한 사람이지만 너는 우리 회사의 대표다. 대표다. 이미지다. 이런 대표다.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배지를 달게 하는 거죠. 이미지다. 맞아요. 옛날에 이제 유니폼도 입혔지만은 그렇죠. 또 그렇게 되면 너무 획일화 되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좀 하면서도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배지라든지 뭐 여자가 좀 브로치라든지 또 어떤 사장님은 또 모자 쓰고 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자기의 그 환경 관리 자기 학생들에게 그 교복 입히는 거 똑같은 거죠. 네, 맞아요.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다해보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거죠. 또 다른 거는 우리 이성사님 말씀 중에 저는 이제 긍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 감사일기를 통해서 늘 긍정적인 사고를 하루에 30가지 감사일기 쓰는 거 진짜 쉽지 않잖아요. 교통사고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틈바구니 속에서 감사할 걸 계속 찾아내. 아마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부영이가 그렇게 나중에는 꽃을 피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어려운 도전. 한 가지 어려운 도전 하자. 그러니까 자기 안 해봤던 거. 어색한 거 이런 거 도전해 본다는 것도 인상 깊었어요. 그거 애들 가르칠 때 좀 권장해 보세요.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봐라. 네. 우리 손자들도 좀 어려운 거 권장을 해서 이제 뭐 운동할 때도 이제 안 해봤던 기법을 써보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학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 하나 풀어보자. 그렇게 해야지 이 역량이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게 오늘 학생들 이번 주에 했던 게 학생들한테 역량 진단을 시켰어요. 자가 진단을 시키면 강점 역량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약한 역량은 자연스럽게 행동은 안 나오거든요. 어색하고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향상시키려면 의도적으로 억지로 도전해서 노력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불편한 거니까. 운동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면은 여기 푸시업 100개 하고 그러잖아요. 네. 100개에서 150개로 늘려라.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계속 그걸 하다 보면 150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거 이제 좀 어려운 거. 그렇죠. 수준 높은 도전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겨냥해 보는 게 자기 자신의 새로운 면목 또는 뭐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 매일매일 하나씩 내가 안 해본 게 뭐 있을까 생각해서 해보시는 어려운 문제 예. 도전하기. 우리 이대영 사장님 결국 멘탈 코치 마스터로 모셔야 되겠어요. 트레이닝 마스터. 멘탈 코치가 아니라 멘탈 실행 마스터로. 실행 마스터, 멘탈 실행 마스터로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얘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입니다.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노래 제목이 좀 특이하네요. 그죠? 첫 만남은 계획대로 안 되지. 그렇죠. 아직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니까. 네. 첫사랑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 책사랑 계획대로 되냐. 마지막 사랑도 계획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되죠. 전 지금 사랑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야, 좀 마음대로 안 되네. 네. 오늘은 우리 세 사람이 한번 실험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네. 두 분이 촛대 불꽃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촛대 뭐 불꽃은 알고 있지만 촛대 이거에 불꽃은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촛대 불꽃은 제사 지낼 때나 제사지낼 때. 꺼내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그 마음 공부하러 가는 데가 있는데 경남 함양에 있는 동사섭 행복마을이에요. 이제 스님이 운영하는 트레이닝 센터인데 이번에도 거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화법입니다. 대화법인데 대화법 중에 하나가 이제 촛대 불꽃이에요. 촛대는 생각을 말합니다. 생각이요. 네, 생각. 그다음에 이제 불꽃은 느낌이에요. 느낌, 감정.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만 말하고 느낌을 얘기 안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반대로 느낌만 느낌만 얘기하고 아이 미치겠어. 왜? 설명 좀 해봐. 그런데 미치겠다는 말을 했는데 네. 그 느낌이잖아요. 네. 어떤 경우는 이제 하나만 얘기하는데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촛대는 생각인데 생각은 나의 겉마음이고 겉마음이고 진짜 속마음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하고가 이렇게 대화를 하려면 겉마음도 전해야 되고 속마음도 전해야 되는데 속마음이 더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고 그냥 겉마음만 막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속마음은 짐작을 해. 그러다 보면 오해가 되죠. 그리고 내 표현한 나도 찜찜해. 이거를 제대로 해보는 거예요. 촛대를 제대로, 불꽃을 제대로. 촛대하고 불꽃하고 딱 이렇게 네, 같이. 예. 예. 세우는 거네요. 같이. 요즘 날씨가 좀 춥잖아요. 예. 날씨가 추우니까 마음까지 얼어붙네. 이러면 이제 이건 생각이에요. 네. 날씨가 추우니까 마음까지 얼어붙네. 느낌은 그래서 내가 무기력하네. 뭔가 하기가 싫네. 움직이기 싫네. 아, 저 사람은 하기가 싫구나. 근데 그 이유가 여차여차 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촛대와 불꽃을 다 얘기해 보는 거예요. 네. 촛대와 불꽃을 다 얘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자, 박kun고님, 아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제 계절학기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다시 잠깐 요약을 해보시면. 버추얼 컴퍼니라는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거기에 인턴으로 일단 들어오는 거고, 네, 들어와서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직원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역량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수업을 예, 하고 있죠. 예.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촛대만 드신 거고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무슨 마음인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마음, 느낌을 추가를 한번 해봐요. 네. 그런 수업을 하니 네. 어떠세요? 그런 수업을 하니까 이 학생들의 눈빛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해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변해간다까지도 아직도 생각이야. 그래서 그래서 나의 느낌은 그래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되고 있구나. 거기까지도 아직도 생각이야. 더 느낌으로 들어가 봐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굉장히 좀 기분이 내가 쓸모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요. 행복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느낌. 성취감도 있고. 나 성취감도 느끼고 뭔가 행복하다는 남을 느낌. 도와준다는 그 느낌, 남을 도와서 내가 조금 세상에 하나 조금이라도 이게 기여하고 있다. 뿌듯함 이런 게 뿌듯함. 야, 여기까지야. 음. 근데 어찌됐건 감정은 좋다 나쁘다. 기분 좋다 나쁘다에 비슷한 그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매우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찝어주라 이거지. 네. 그래서 더 간단히 줄여서 이렇게 강의를 하니 이번 학기는 제가 매우 행복합니다. 이런 비슷하게 한번 줄여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청주대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직장 생활에 필요한 역량과 태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많이 행복해요. 맞아요. 그게 촛대하고 불꽃이야. 보통 그런데 내 느낌을 다 생략해 버리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내가 어떤 상태를 모른 채로 넘어가는 게 많아. 모르는. 그러니까 느낌은 나의 감정이 나의 것이에요. 감정이에요. 나의 감정. 이 중에 오롯이 내 거는 느낌밖에 없어. 오롯 가르치는 건 상황 얘기야. 팩트, 그 팩트야. 사실 남의 거야, 남의 거. 일이야. 그거는 촛대라고 부르는 촛대야. 거고. 그리고 나는 그래서 매우 행복하다, 매우 기쁘다, 매우 보람을 느끼고 이제 살 맛이 난다. 이건 내 거야. 그게 촛대에서 불꽃이 이제 핀 거죠. 불꽃이 핀 거지. 네. 촛대만 있는 데서 불꽃이 핀 거야. 네. 그리고 소니 오픈 보셨잖아요. 네네. 그 얘기 잠깐 해봐요. 그냥 골프는 골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8홀을 돌다 보니까 선수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동안 경기했는지를 살필 수 있었고 그걸 보면서 참 골프는 멘탈 게임이다. 그리고 열심히 응원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목표, 마음가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의 감정 들어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이 촛대야. 생각이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촛대에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데 불꽃을 피우지 못하고 살았네요. 불꽃을 못 해. 거의 다 남의 얘기만 하고 상황 얘기만 하지. 그러네요. 진짜 나를 표현한 게 아니야. 예. 그렇게 쭉 보고 뭐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나의 마음은 어땠다? 일단은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면서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여기까지. 그 행복했습니다를 앞으로 조금 더 많이 표현하면 더 좋아. 네네. 그럼 지금 강아지 산책 시키잖아요. 네. 요즘 강아지 산책 어떻게 시키고 계시나요? 날씨도 찬데. 일단 옷을 2가지를 입히고 추우니까 아파트 한 바퀴만 돌자. 그리고 이제 나가서 앞바퀴를 돌다 보면 강아지 좀 더 오래 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탄천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 네가 얼마나 가고 싶으면 이렇게 했니? 그래서 딸려가요. 딸려갔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고마워요. 강아지한테. 너 때문에 나도 산책하고 이게 소화도 시키고 혈액순환도 돼서 고맙구나라는 그 느낌도 있고 땀을 살짝 흘렸다라는 그 희열도 좀 있고. 그렇네.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산책시킨다. 거기는 이제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강아지와 함께 있다는 뿌듯함도 생기고 행복감도 생깁니다. 이렇게 나의 감정이 또 여러 가지예요. 그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 많이 설명해 줄수록 내 것이 표현이 된 거고 그 사람을 더 내가 접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멘탈 코칭에서는 나의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이네요. 그리고 알아차림을 잘 정리해서 표현하는 거. 네. 이제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다 보면은 오해가 나의 생기죠. 느낌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요. 무감각해진다. 나의 예민하지 않아. 네. 근데 자꾸 표현하다 보니까 이 마음은 내가 뭐지? 이런 마음이 좀 왔었었는데 그것도 찾아보고 표현해보고 하면 점점 더 느낌이 제대로 느껴지고 나와의 소통도 잘 돼. 아드님이 싱가포르에 이번에 교환학생 갔잖아요. 네네. 그 얘기 좀 해봐요.
아들이 이제 싱가포르로 떠나니까 아이가 성장해 가리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왠지 허전하고 조금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쓸쓸하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혼합된 감정들이 있으면서 이번에 내 자신이 스스로 서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이런 지금 이제 감정 표현을 좀 많이 하긴 하셨어요. 네. 많이 하셨어요. 네. 애들이 내 애가 뭐 이러이러한 좋은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갔다. 네. 언제 출발했다. 네. 무슨 비행기를 타고 갔다. 비행기 값을 내가 마련해줬다. 그거 다 내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만 얘기야. 겉마음이고 촛대를 세운 거에다가 나의 느낌, 촛불을 네. 키워야 되는 그래서 거네요. 내가 걱정도 되고 네. 이렇게 해서 내가 또 서포트했다는 것이 보람도 느끼고 네. 그런 마음 네. 그게 될 거잖아요. 네네네.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네. 살짝 잘 안 하고 있구나. 우리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내 감정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감정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면 그래요. 좀 나를 너무 약하게 보이기도 하고 다 보여주나? 다 보여주나? 너무 감성적이라고 생각할까? 네. 뭐 이런 살짝의 걱정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남자는 입이 또 무거워야 되고 또뭐 촐랑거리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걸 교육을 받다 보니 이걸 뭔가 표현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어렵네요. 어렵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짧게 촛대를 하고 감정을 좀 충분히 얘기를 해보자고. 네네. 오늘 이렇게 방송에 오게 되니까 저는 많이 설레였어요. 이게 조금 간지럽기는 하지만 좀 연습으로 그냥 해보자고요. 네네.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네. 그렇게 촛대 불꽃을 한번 해봐요. 네. 자, 제가 이렇게 방송 대본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척 기뻤거든요. 네. 박신 교수님. 네, 저는 곽군코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또 힘찬 그런 에너지가 뿡뿡 올라오는 거를 느꼈습니다. 와. 저는 라디오 올 때마다 뭔가 한 가지씩 배워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네, 행복해요. 이야, 그렇구나. 벌써 이렇게 따뜻해지고 이제 두 분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정말 흐뭇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네. 와,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방송이 저희가 했을 때 이걸 편집해주고 잘 다듬어주는 우리 윤 PD님이 계셔서 이 자리가 더욱 빛나니까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갖고 보지. 우리 만들어가는 녹음하는 이 분위기가 이 편안하고 네. 활기가 또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버리는데 이제 그 표현할 때 감정의 느낌을 불꽃을 표현할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더 정교하게 좀 더 말하자면 좀 멋있게 표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 표현을 자꾸 해보자고요. 아니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여기에 있는 저 에너지 장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예. 그럼 노래 한 곡 하고 요것의 2단계를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곡 조이 있습니다. 자, 1단계는 이제 했잖아요, 그죠? 네, 생각만 얘기하지 말고. 감정? 생각을 좀 짧게 줄이고 느낌을 많이 해서 촛대와 불꽃을 함께 켜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나의 표현이고 상대방 표현을 일단 받아줘야 되잖아요. 공감해주고 상대방 표현을 받아주고 그다음 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 표현을 받아줄 때도 촛대와 불꽃을 같이 받아주고 그다음에 내 얘기를 촛대와 불꽃으로 하는 거예요. 박지원 교수님 아까 이 방송에 오니까 PD님 뭐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방송을 하지만 이 방송을 또 잘 다듬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해주는 윤 PD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시영 코치님은 윤 PD님이 수고를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군요. 네. 예. 예전에는 감사함을 알면서도 표현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촛대와 불꽃을 같이 이렇게 세워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박시영 코치님 말씀을 제가 받아주는 거예요. 네네. 박시영 코치님은 윤 PD님이 수고를 해줘서 네. 참 감사하고 행복해 하시는군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네. 네. 저도 윤 PD님을 보면 그런 생각도 들 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면은 네. 어릴 때 학교에 나간 것 같이 마음이 설레거든요. 우와. 이걸 또 받아주세요. 그걸. 조영호 교수님은 마이크에서 이렇게 녹음하고 이러면 어릴 때 그 설레임 이게 느껴지는군요. 이거야. 네. 이거 받아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 얘기를 촛대 불꽃으로 해봐요. 저도 이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 듣고 그분들의 다양한 노하우, 인생의 슬기, 뭐 지혜 이런 거 들어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 의식이 생기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다짐이 생깁니다. 다짐 생기죠. 네, 곽훈코치님은 이 방송에서 다른 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움도 조금은 있지만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다짐을 하는 기회를 만드시는군요. 네네. 네, 그런 곽훈코치님을 보면서 저 또한 새롭게 다짐을 하면서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조금 더 감정 표현을 더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설레이고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가끔 코치님 말씀을 듣고 좀 설레이고 도전한 마음이 생기는군요. 네네네. 항상 방송을 하다 보면 네. 새로운 걸 찾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좀 흥분되면서 네.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방송이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새로운 것을 도전하게 되고 대본을 우리 교수님이 주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네. 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설레이고 도전하고 싶다는 말씀하셨나요? 예. 네, 그런 생각이 드시는군요. 예. 네. 드시는군요. 너무 잘 받아주시는 거야. 그리고 자기에게 이제 해봐요. 네네. 이 우리 교수님이 이 노래 선정을 노래 곡 선정을 해오시는데 이게 기막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늘 감동이 있죠. 네, 어떻게 이런 노래를 선정하셨을까? 너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말은 생각이 듭니다이지만 그 감정의 표현이군요. 예, 조금 더 감정 표현을 해봐요.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수고스럽다는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이걸 좀 받아보세요. 이렇게 늘 교수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군요.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교수님이 준비해 주시는 이 대본이나 주제, 음악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행복해지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그 모습 등을 생각하면 저 역시 많이 행복해집니다. 예. 제가 선곡한 것을 이렇게 평가해 주고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지만 제가 많이 부끄럽네요. 쑥스럽기도 하고요. 네. 이 방송은 설레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한 지도 1년이 됐잖아요. 그쵸, 1년 이제. 동안에 그 사이에 엄청나게 우리가 성장한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정말 행복감을 느낍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방송 1년 동안 하시면서 성장했다는 느낌도 받으시고 행복했다고 느끼시는군요. 그거 지금 받아주는 거 완전 100점이다. 제가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네. 백트래킹이라고 백트래킹.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네. 다시 돌려서 핵심되는 것들만 뽑아서 한 번 더 내가 이야기해준다. 근데 일반 백트래킹이라고. 백트래킹은 이 촛대 불꽃을 구분하진 않아요. 네. 촛대만 하나 찝으라는 거지.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촛대 불꽃을 다 찝어라. 두 가지다. 그 사람의
촛대를 찝어줘라. 네. 기쁘시군요. 네. 우울하시군요. 감자하시군요. 네. 강아지하고 이렇게 사시니까 고마운 마음이 드시는군요. 네. 네. 같이 찝어주라. 네. 감정까지. 네, 감정까지. 네. 느낌을. 그 느낌이 저 표현이 되도록 권장도 하고 네. 또 부탁도 하고 네. 물어보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찝어주는 거지. 네. 네. 아, 이렇게 1년 동안 우리 교수님과 박사님 교수님과 같이 그다음에 우리 윤피디님과 같이 그렇지. 네, 라디오를 이렇게 녹음을 해보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 성장했다는 느낌, 공부가 된다는 느낌 이런 게 들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큽니다. 오늘 이게 분위기 참 좋다 그죠? 야 성장 이 우리가 그 촛대와 이렇게 불꽃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게 서로 좋은 점들이 자꾸 드러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느낀 점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지금 느끼는 것은 현황이에요. 현황 파악한다 그러잖아요. 예. 이제 근황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 옛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네. 원황이 있어요. 아주 옛날 얘기. 옛날 아주 옛날 얘기는 원황. 원황 비교적 최근 얘기는 근황. 가까울 끈 지금 멀원. 얘기는 현황. 예. 현황 얘기를 쭉 나누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근황 얘기를 나누다가 나중에 옛날 원황. 얘기도 나누게 돼요. 예. 현황 얘기 중에서도 바로 이 순간의 얘기는 즉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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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래 이게 앉아 있으니까 여기 따끔따끔하고 좀 불편한 느낌이 드네요. 요거는 이제 즉황이야. 나오는 now. now. Here and now. 아주 짧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더 이제 근황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네네네. 근황 얘기. 그 제가 그 연초에 이제 훈련을 받으러 이렇게 내려갔는데, 갑자기 동서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손밑 동네. 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어떡해요. 부고장이 뜬 거예요. 제가 어떡해요. 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됐어요. 네.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걸 받으셔야 돼요. 네. 교수님은 최근에 동서분의 부모님 상을 당해서 되게 좀 안타깝고 걱정이고 나는 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연말 연초에 태국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러셨군요. 태국 여행을 갔었는데 가서 느낀 점 가서 보니까 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생각해보면 한 90년대, 80년대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옛날에 내가 90년대 때, 90년대 이제 대학 다니고 이제 30대 때, 20대 때, 30대 때 그때 시절의 생각이 많이 떠올라가지고 조금 추억에 젖어서 조금 마음이 뭉클하다고 해요. 뭉클하고 조금 몽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우리 곽군코치님은 태국 여행을 가셔서 그 20, 30대 추억에 젖어가지고 뭉클하시기도 하고 몽한 느낌을 받으셨군요. 네. 예. 저는 연초에 일본과 미국 여행을 가면서 우리나라와 다른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행복하고 또 새로운 경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마음다짐을 기쁘게 했습니다. 예. 네. 그 연초에 이제 일본과 미국을 다녀오면서 새로운 것을 보면서 새로운 마음다짐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기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다짐하면서 매우 기뻐하셨군요. 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시영 코치님 이제 하와이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옛날 생각이 났어요. 미국에 1년 동안 이제 연구원으로 가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가서 지내고 돌아오면서 미국을 쭉 몇 군데를 들려서 오고 마지막 하와이를 들려서 집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하와이에서 이제 마지막 여행을 정리하면서
우리 애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네. 비치에도 가고 네. 하는 그 생각이 그대로 떠올리면서 네. 너무너무 제가 행복했어요. 와. 또 가고 싶어요. 네. 아 교수님 그 연구년 때 가셔서 공부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에 이제 여행 다니시다가 맨 마지막에 하와이를 가셨는데 그 하와이에 갔었 그 예전에 그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올라가지고 행복하셨군요. 예, 행복했습니다. 저는 또 근황 이야기하면 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연초에 이렇게 25년 글자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영화에서 보면 2025년 맞아요. 로봇이 다니고 비행기가 막 날라다니고 뭐저 개인 저 택시가 날라다니고 네. 막 이런 우주 전쟁 같은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그쵸. 2025하고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예, 2025. 현실에 딱 와 보니까 2025년은 네. 아직까지 뭔가 아날로그도 있고 디지털도 있고 어느덧 뭐 300년 그러니까 53이 이제 됐으니까 나이가. 예, 그러니까 25년이 좀 불현듯 새로우면서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 살짝 두려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좀 혼돈스럽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예. 우리 곽훈코치님은 그 2025라는 글자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와 그 디지털의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우면서도 또 기쁘기도 하지만 어색하기도 하고 또 두려운 감정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으셨군요. 네네. 네. 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2025 하면은 저희 어렸을 때 2000년도 되면 막 세상이 멸망한다 이래가지고 되게 저희가 막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러면 2050년에는 어떤 삶이 펼쳐질지 또 지금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까 우리 곽훈 코치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대감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실행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설레임,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네. 우리 박시영 코치님은 이제 2025년을 맞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2050년이 되면 더 많이 변할 거다 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설레임, 네. 기대감 네. 이런 걸 느끼셨군요. 네네. 예. 저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언제부터 노년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70세는 돼야 노년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 그 얘기가 65세가 아니고 이제 70세라 이런 표현 같긴 한데 70세가 살짝 넘은 나로서는 네.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누가 노인이라 그러냐 하는 그런 게 읽혀져 가지고 네. 좀 화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 팔팔한 사람을 무슨 노인이라고 그러지? 80은 돼야 노인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그런 기사를 보고 내가 좀 화가 났다니까요. 우리 조영 교수님은 그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60세에서 65세, 65세에서 이제는 70세 정도 돼야 노인으로 뭐 치고 사회적 그 제도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될 텐데, 근데 70세를 살짝 넘은 입장에서는 그런 기사가 서운하고 화가 나. 그러셨군요. 아니 완전 청년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보다 더 젊으시니까. 또 근황, 그래요? 네, 또 말씀을 드리면 청주대에서 학생들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가서 이렇게 해보면 학생들의 이런 태도, 뭐 이런 보여주는 열정, 이런 것들이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요. 그렇죠. 네, 좀 다르고 또 특히 또 계절 아끼고 이러니까 아이고 학점을 뭐 때우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뭘 얻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보면 이제 학점 관련된 이슈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처음 수업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수업 때 멘탈 관리, 그다음 직무 역량, 그다음 본인 그래서 다 합쳐서 셀프 리더십이라는 컨셉으로 잡아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친구들 이제 눈동자가 좀 바뀌고 어떤 친구는 너무 기대감이 돼요라는 반응을 받아서 그때 너무 기뻤어요. 야, 우리 곽근 코치님이 서울이 아닌 그 청주 지방에 가셔가지고 그 학생들의 태도나 분위기, 열정 등이 남다르다라는 걸 또 느끼면서 멘탈 관리나 직무 역량에 대한 것들을 셀프 리더십으로 이렇게 풀어내시니까 그 기대감도 되고 그 눈동자에서 설레임을 느끼셨군요. 네. 네. 그 설레임을 저희도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 첫 수업 하고 나서 제가 더 열정이 생겼어요. 더 잘해줘야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더 열정이 생기셨군요. 더 열정이 생기셨군요. 와. 예, 너무 멋진 경험을 저희한테 들려주셔서 저희도 기쁜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근황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신년회를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제 새해가 들어서면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세웠던 계획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서 부족한 게 뭔지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게 뭔지를 뚜렷하게 볼 수 있어서 이런 어떤 신년회나 송년회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다짐을 해보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네. 신년에 이런 거 준비할 것도 많고 참 귀찮은 일인데 새로운 자기 발견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아주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이게 해보니까 그러니까 앞에 사실 상황 설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좀 자연스럽지 않네요. 안 해봤잖아요. 이런 느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나 이런 것들이 교육이 안 되었었는데 사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감정을 제대로 관찰하고 제대로 표현하고 제대로 전달하는 걸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고. 그걸 자꾸 표현해 봐야지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자꾸 표현해 봐야지 표현하는 요령도 생기고 이해력도 높아지고 어쨌든 기분이 좀 좋으시죠? 잘 첫째 물 것을 받아주니까 내 감정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내 감정을 받아주니까 좋네요.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뭐 주변 사람들로부터 뭐 내가 뭘 해내면 어떻게 했니? 이걸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같고 어땠어? 이런 질문을 잘 안 받아봤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실 때 화가 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차여차해서 당신은 화가 나는 거군요. 당신은 화가 났군요. 당신이 불쾌했군요. 요거까지 받아줘 보라 이거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좀 당황스럽네요. 감정을 좀 표현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도 알아주고 내 감정도 표현하자. 감정도 읽어주고. 그리고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어떤 거를 잡아줘야 되는지 어떤 거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야 되는지가 조금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감정들이 사실은 제가 되니까. 이 감정 단어 안 떠올 것 같아가지고 인터넷 찾아가지고 보면서 했거든요. 여기 감동적인, 감사한, 사랑스러운, 뭐 기운나는, 즐거운, 뭐 설레는 이걸 보면서 했습니다. 그거 이제 앞으로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래. 자, 이제 마지막 그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이 노래를 소개하려고 부르니까 벌써부터 제가 설레고 기뻐지네요. 와.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듣겠습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열심히 고맙습니다. 연습하고 오겠습니다. 네.